네, 반갑습니다. 서건남입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잠깐 전해드렸던 것처럼 2주 정도 해외에 다녀오느라 업로드가 많이 늦었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해요. 그곳에서 꽤 깊은 사유의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어떤 메시지를 나누면 좋을지도 많이 고민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 인생을 정말 많이 가볍게 만들어준 철학과 실용적인 방법까지 공유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미리 하는 걱정입니다. 영상 전반부에서는 미리 하는 걱정이 왜 쓸모없고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후반부에서는 제가 실제로 써먹는 걱정 끊는 방법까지 전해드릴게요.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이고 제가 살면서 써본 것 중 가장 미친 효율을 자랑하는 필살기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무언가를 끌어당기거나 높은 주파수에 나를 맞춘다는 것도 마음의 안정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었는데요. 평온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걱정의 대부분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한 달 동안 자신이 걱정했던 일을 전부 적게 하고 실제로 그 걱정들이 얼마나 현실이 되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걱정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5% 중에서도 대부분은 막상 닥쳤을 때 충분히 대처 가능한 수준이었고, 일상에 타격이 갈 정도의 수준은 전체의 3에서 5%에 불과했다고 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걱정들이 100개로 치면 97개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하지만 100개 넘죠. 아무튼 우리는 이 3%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 상상의 괴물과 싸우느라 소중한 찰나의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럴 바에는 최소한의 대비만 하고 그 이후엔 걱정 없이 현존하며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겠지만, 만약 정말로 그 3%의 특수한 변수가 내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땐 그냥 기꺼이 맞는 게 훨씬 개꿀 가성비 아닌가요? 모든 걸 컨트롤하려 애쓰며 매 순간 평온을 잃는 것보다는 그 순간에 나를 믿고 살아가는 쪽이 더 자유롭고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철학.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스토아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고통받기 훨씬 전에 괴로워하고 우리가 겪지도 않을 고난에 사로잡혀 산다 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된 시대에 살았던 철학자조차 이미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환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처럼 단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알아차릴 수는 있습니다. 현실은 아무 일도 없고 미래에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도 우리는 굳이 그 불안한 미래의 좌표로 스스로 찾아가서 맞고 또 맞으며 탈진을 할 때까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걸요. 이건 단순히 가성비가 안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현실에서 움직일 힘조차 뺏어가는 실행력 파괴 루틴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종교.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걱정에 대해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나머지는 맡겨라는 것인데요. 불교에는 염려와 망상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나 망상이 수행과 삶을 방해한다는 의미이죠. 또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라. 또 이슬람에서는 타우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간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신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미리 걱정하는 것은 신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에고의 오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듯 미리 하는 걱정은 쓸모없다는 이야기를 심리학, 철학, 종교 세 영역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영상이 길어지겠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사실 걱정은 단지 할 필요 없는 행동을 넘어서 하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걱정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걱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침식시키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이 일주일 남았는데 망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길게 하면 실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몰랑 하고 자포자기 해버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뇌 입장에서는 아무튼 에너지를 썼고 시뮬레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무언가를 한 것처럼 착각을 해버립니다. 즉 걱정의 반복만으로 가짜 안도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찰나의 가짜 안도감 뒤에는 에너지는 소진되고 실행력은 빠져나가고 결국 아몰랑 단계까지 가버리면 자기 신뢰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은 메시지죠.
뇌는 상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만일 하루에 10번 망할까봐 걱정돼 나는 똑같은 걱정을 한다면 우리의 신체는 실제로 10번 망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진짜 말만 들어도 오싹하죠. 호르몬은 쌓이고 의욕은 사라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결국 오지도 않는 미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그렇게 망가진 지금이 결국 실제로 안 좋은 미래를 만들어버리는 부정적인 루틴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걱정이란 결국 참나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에고가 점점 커지는 흐름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시험 절대 망하면 안 돼. 이 영상 조회수가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번 계약에서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나. 대부분의 걱정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솔직히 남의 일을 하루 종일 자기 일처럼 걱정하는 사람은 없죠. 모두가 연결된 이 세상에서 나라는 에고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바라보는 현실은 딱 나만큼의 크기로 고정돼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나, 배우자, 가족, 친구, 사회, 세계, 우주 등등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되는 방향, 성장하는 흐름의 세상이고 그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이 채널을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인생의 난이도를 확 낮춰주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쓰는 방식들 중에 이건 정말 써먹을만 하다 싶은 것들만 담았어요. 3가지 스킬입니다. 첫 번째, 말로 선언하기 스킬. 불안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거나 통제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슬쩍 얼굴을 들이밀면 그 순간 속으로든 입 밖으로든 미리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해외 일정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직장인과 동시에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2주라는 시간은 꽤 긴 공백이었는데요. 한국에선 연락이 계속 왔고 걱정도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죠. 세입자분이 연락이 안 되니 월세를 안 넣으시네. 혹은 진행 중이던 계약은 잘 마무리됐을까? 혹은 도배해주시는 사모님이 창틀 시트 찢었다는데 이건 청구를 해야 되나? 등등.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이 소중한 휴가를 상상 속의 문제에 낭비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했고 걱정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그냥 쭝얼거렸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선 다시 그 순간을 즐겼고 걱정이 올라오면 또다시 미리 걱정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반복했죠. 돌아오니 어땠을까요? 단 이틀 만에 모든 일이 정리됐습니다. 물론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때 그 순간 걱정과 불안에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은 판단은 지금도 진짜 가성비 미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걱정 캐스트는 스킵하고 휴양지 보너스맨만 쭉 즐기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걱정은 쓰고 나는 행동만 한다 스킬.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 노트나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머릿속 걱정들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딱딱 갈라집니다. 오히려 오래 붙들고 있던 걱정일수록 의외로 답은 금방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할 수 없는 일은 아무리 걱정해도 여전히 못한다는 거예요. 모호하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팀장이 또 보고서 마음에 안 든다고 갈구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올라왔을 때 여기서의 내 역할은 보고서를 최대한 정성껏 잘 쓰는 것까지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통제 바깥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남은 건 딱 하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걱정 없이 실행하기. 나머지는 깔끔하게 내려놓고 다시 1번 스킬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자. 무한 반복. 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그 이상은 제 영역이 아니니 먹이를 줄 이유가 전혀 없겠죠. 세 번째, 한 차원 높은 시야에서 바라보기 스킬. 이건 나중에 따로 영상 한 편으로 다뤄도 될 만큼 방대하고 응용도 무궁무진한 주제인데요. 오늘은 확 와닿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 즉, 그 사람의 시야, 그 사람의 마인드로 빙의해서 지금의 걱정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도 모호하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한순간에 수십 명의 직원들은 물론 그 직원들의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게 된 부담감과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지 라는 말에 갇혀 늘 스트레스를 받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느 날 고 정주영 회장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 라고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아마 어리광 피우지 말라고 콧방귀나 끼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그렇게 한번 시야를 바꿔보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답답했던 시야도 탁 트였다고 했어요. 이처럼 걱정이라는 바위도 고도 1m에서 보면 거대한 바위겠지만 고도 3000m에서 바라보면 그냥 점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작다거나 별것 아니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야와 목표를 가진 존재라는 걸 잊지 말자는 거죠. 더 높은 시야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익숙해지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걱정도 그냥 큰 여정 속에 작은 진폭일 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앞선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조용한 시험지는 바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씩 훔쳐가는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미리 하는 걱정이라는 시험지는 카르마처럼 꼭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스킵해도 되는 문제. 아니, 오히려 스킵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찰나의 삶을 걱정에 쓰기보단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게를 확 낮추는 가장 확실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